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의사 일정에 복귀하면서 일부 상임위원회가 정상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한편 민주당 차기 전당대회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단독 출마가 예상되고 있고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치열한 사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나눌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상임위 정상화 첫날 이슈 태그 첫 번째입니다. 자,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아무래도 민주당이 제안했던 11대 7을 국민의힘이 받음으로써 이제 정상화가 됐는데 이거 정상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은 국회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 6분 만에 파행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오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사위가 아니고 무법사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146조에 국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전만 해도 법사위에서 사실 저것이 대한민국 법사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출석했던 그 증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 특히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잠시 퇴정을 명해서 나가는 사람을 보고 뭐 발 들고 서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21세기 문명 천지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인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증인을 회유하고 또 협박했다 이런 식의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와 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2대 국회가 시작되었고 원구성이 어쨌든 진통 끝에 첫 회의를 했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어떤 그 재판이 어떤 그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 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이런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현재는 본인들의 어떤 힘자랑을 할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것이 점수가 한 점 한 점 빼앗기고 있다는 점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무래도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반발을 했고 특히 유상범 의원, 그러니까 간사로 예정된 유상범 의원과는 공부 좀 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말싸움도 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법사위 상황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민주당인데 제가 봐도 불편해요. 불편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럴 때일수록 보다 모든 것을 좀 지켜가면서 그리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에게 더 점수를 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말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 국민에게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국민에게는 지금 현 정권의 문제가 훨씬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게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당으로 그 비난의 화살이 오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지금 현 정권이 민주당의 독주를 말하기에는 너무나 행정부 독주, 정권의 독주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총선을 무시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만으로 독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야당의 독주가 국민의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뭐 비판 잘 해주셨지만 그런 비판이 국민과 국민의 지지와 함께 할 때 그 비판도 힘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에게도 그 목소리가 들리도록 현 정권이 그리고 현 여당이 조금 총선의 민의를 받들면서 변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게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 상황에 대해서 좀 지적해 주시면서 여당에도 조금 쓴소리를 같이 전해 주셨어요. 이제 상임위 복귀를 했었지만 의석수로 따져보면 사실 민주당의 이제 좀 더 독주가 예상이 된다라는 평들이 많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있는 뭐 카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그 원구성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18개를 다 포기하고 마치 21대 그 전반기 국회와 같은 그런 그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강성 주장도 국민의힘에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있었던 말씀드렸듯이 최상병 문제와 관련되는 어떤 그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민주당의 무도한 정말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그 기본적인 룰도 무시하고 출석했던 증인들에 대한 무시와 모멸감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득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정부 여당 입장에서 국회를 비울 수만 없는 그런 현실론 속에서 지금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현재의 사실은 범야권이 190석이 넘고 실제로 기원 외에는 국회에서 못할 것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자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지금 정치권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민주당에 민주 없고 정의당에 정의 없으며 국민의힘에 힘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8석이란 것이 결코 적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 회의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갈량의 지혜를 지금 짜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민주당의 독주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좀 전에 총선의 민의를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얘기를 했지만 설령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 총선의 민의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 한마디로 서로 협조하려고 협치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에 대한 질타인 것이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3주년 어떻게 보면 취임 3주기가 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직접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민주당이 총선 민의를 빙자해서 이런 식으로 독주를 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모습에서 민의가 따라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다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민의가 바뀌는 것은 정말 순식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갈 수 있는 시한이 그렇게 멀지 않고 다만 한편으로 저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7월 23일 날 지금 전당대회가 있지만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 8월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집중되어 있는 지지 세력에 대한 호소하기 위해 이른바 보여주기 위한 정치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6월, 7월 그리고 나아가 8월 중순까지는 아마 이와 같은 강대강 대치가 안타깝지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당장 이번 주만 해도 뭐 복지위 있고요, 환경이 있고 뭐 환노위도 있고 사실 두 여야가 갈등할 만한 지점들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꾸 이제 국회만 포커스를 둬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에게 훨씬 영향력이 있는 건 국회가 아닙니다.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그래서 뭐 강행 처리를 막기 역부족이다? 역부족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어요. 그거 다 막을 겁니다. 그러면은 재의결 돼가지고 법이 통과돼가지고 민주당 뜻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결국에는 민주당 뜻대로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있죠? 행정부가 힘이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죠? 행정부가, 정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돌이 표식으로 강대강으로 국민을 위한 거는 하나도 없이 가죠? 그럼 결국 누가 심판하겠습니까? 국민의 지지가 심판을 할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 지지가 심판을 할 때 누굴 먼저 심판하겠습니까? 좀 더 책임 있는 세력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했는데 심판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멈출까요? 심판이 됐다고 생각될 때까지 심판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국민의힘에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국민의힘에는요, 힘이 없어요. 국민의 힘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힘과 의원들의 힘만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보이는 그런 정당, 거기서 빨리 탈피하셔야 국민들의 힘이 모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 좀 반론을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 총선의 어떤 그 민의란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어떤 불통과 같은 좀 더 소통하는 모습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의 무능 그리고 또 외교에 있어서의 지나친 친북, 종북적인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심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두 텀,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정도는 어떻게 보면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기본적인 룰이었었는데 이번에 5년 만에 정권을 사실상 국민의힘에 넘겨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국민들의 선택에 남아 있는 것이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총선 민의란 것은 그와 같은 대선의 어떤 그 윤석열 정부를 선택을 하고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새로운 한미 관계의 동맹의 회복, 나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자유. 이게 규제보다는 조금 더 작은 정부를 통한 이 사적 자치의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윤 정부가 내놓은 법안 하나라도 통과시켜준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하려다가 본인들 스스로가 이건 해서는 안 되겠네 하면서 아예 하지 않았던 노란봉투법이건 아니면 양곡 처리법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 정권 때는 하지 않았다가 윤석열 정부를 들어오니까 이제 와서 급급하게 그것을 계속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의 어떤 무능을 자초하는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불통 정부란 것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뻔히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의 어떤 그 민심의 역풍 저는 그리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 정상화된 첫날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핵무장 공방입니다. 오늘이 6월 25일 6.25 전쟁 74주년입니다. 한국전쟁 74주년 여권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고 나경원 의원이 가장 먼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글을 올렸고 그에 좀 동조하는 당내 인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핵무장론에 대해서 물론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당 이 안에서도 조금씩은 의견이 좀 갈리는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어떻게 보면은 명분론과 현실론이 상당 부분 지금 혼재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당 대표 선거에 4인 4색의 어떤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치고 나온 것은 나경원 후보인 것 같은데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강한 보수적인 입장을 지금 견지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있어서의 어떤 그런 단순한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핵우산 정도 가지고는 현재 북한의 실질적인 핵 보유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에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맞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NPT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 자체에 대해서 탈퇴를 한 이후에 우리의 자체적인 어떤 핵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죠.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식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외에 굉장히 의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NPT에 탈퇴를 할 경우에는 외교적인 경제적인 제재가 굉장히 강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소탐 대시를 해서 경제적 타격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일본과 같은 정도의 어떤 스탠스, 한마디로 핵 보유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충분히 가지되 다만 그것을 핵 무기를 가지지 않은 정도까지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한미 간의 어떤 핵 우산 확장 억제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정하는 이런 지금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런 것은 사실 만약에 이 분들 중에 누군가가 향후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으로 한마디로 현재의 어떤 미국과의 핵 우산, 핵 동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겨루는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이 지지 세력에 대한 호소하는 그런 전략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한 어조. 그거보다 조금 더 약한 어떤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한미 동맹의 강화 그리고 또 한미 간의 어떤 핵 우산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EU식의 어떻게 보면은 핵 공유 요 정도의 스탠스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럼 현실론과 어떤 명분론 속에서의 어떤 약간의 어떤 다른 스펙트럼이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 내에서의 반응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 그리고 나머지 의원 세 후보 아무래도 입장이 조금씩은 갈리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여당 내에서 어느 정도 관철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야당과도 이야기해야 되는 주제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좀 들으십니까? 이 네 후보들의 이야기들은? 글쎄요. 뭐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뜬금없다고요? 왜냐하면 핵무장 이게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예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국가면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걸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으면 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그게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핵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게 힘인데. 그리고 그게 억지력인데. 그걸 가지면은 많은 게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왜 못 갖죠? 우리는 안 갖는다기보다는 못 갖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예? 근데 그 못 갖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단계를 밟아가고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국제사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하는 과정이 없이 아, 나 이거 갖는다라고 내가 주장할 거야. 이거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죠. 예. 지도자는요,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 동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을 확보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나가야지 자기 생각이 있다고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지적을 한다면 대통령께서 대일관계 회복 방향은 맞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속도나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가 불통이고 일방 독주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예. 여당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보자면 행보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원희룡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각자 이제 본인의 약점이라고 지목받는 지지층을 호소하기 위함이다라는 평이 나오는 행보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는 뭐 그렇게 지금 그런 분석이 맞다고 생각을 그렇습니까? 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근데 1대 3으로 1대 3. 네, 저는 1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가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현재의 국민의힘 상황으로는 국민에게 정권 재창출에게 당원과 국민에게 정권 재창출에 희망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변화, 쇄신, 이 방향의 모습을 국민에게 이미지라도 구축을 해줘야 된다. 그런 조짐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 뜻에 맞춰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는 이야기들을 세 분은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 후보의 행보 그리고 아무래도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뭐 특검법 관련해서도 지금 후보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따로 똑같이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지난 일요일 날 오후에 1시, 2시, 3시 연달아서 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서로 같이 모여서 같이 했던 것이고 실제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도 초선들 공부 모임에 다 같이 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따로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원희룡 그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TK 속으로 한마디로 보수의 심장으로 먼저 가는 것 같아요. 나경원 지금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구 경북의 이 방백들을 먼저 만나고 왔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지금 원희룡 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경북 특히 오늘 또 제가 사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 고향인 구미에 갔었는데 구미에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구미는 어떤 지역입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예. 그 태어나신 곳이고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당권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구 특히 그중에 구미 이런 것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반면에 원희룡 그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선수도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수도권에 있는 표심을 얻고 그리고 또 TK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예. 저도 오늘 이번에 가서 그 강의를 하고 왔는데 의외로 지금 최근에 어떤 그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좀 불편하다라는 그런 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대구 경북 분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여전한 지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서울뿐만 아니고 TK 지역에서도 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세가 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체감하고 왔었는데요. 예. 물론 뭐 저의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권 주자들 속에서는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다른 후보와 선을 긋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인 상황 속에서 네. 1대 3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모습은 아까 지금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서울, 경인, 수도권 지역의 어떤 표심 그것을 단순한
비대위원장 어떤 당 대표로서 어떤 그 지지를 넘어서 국민의 힘의 지지세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아서 다른 후보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어떤 전략은 사뭇 좀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은 시간 동안은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도 8월에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사퇴를 하면서 지금 연임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단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단독 후보가 되면은 당대표 선출하는 규정 일단 민주당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지금 이렇게 연임에 성공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처음이라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있는 것으로도 들리는데 평론가께서 전반적으로 이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우려가 조금 있지 않을까요? 많이 있는데 우려를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의 그 재출마, 연임을 위한 출마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총선 승리를 했으니까 그거가 성과니까 그 성과를 평가해 주세요라고 나올 수 있죠. 문제는 뭐냐? 당원 당규를 개정한 상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은 당원 당규 개정이 없었다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을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하고 사실상 당권 대권 분리를 무색하게 하고 당권을 가지고 대권 후보가 되는 거에도 영향을 미치게끔 만들어 놓고 사실상 모든 것이 1인 내지는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권력과 관련된 제도가 재편이 된다면 그거는요 국민에게 저는 외면받을 정당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이거는 사실상의 권위주의 정당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특히 진보 정당에는 가장 안 좋은 모습, 가장 안 좋은 비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 부탁을 드리건데 재출마를 하실 때 그 다음 당대표가 돼서 뭘 하겠다는 비전을 밝히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원 당규 개정은 내 뜻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적용받지 않겠다. 이걸 좀 선언을 해 주시고 나오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균형상 의견을 드려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총선 직전 그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는 3D 중에 3D 지역이고 누가 시켜준다고 해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입장을 바꾸는지 국민에게 아직까지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 그 최초의 수혜자가 본인이다?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비판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의 질타가 굉장히 따가운데 내가 안 나올 것 같으면은 사퇴도 안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사실상 출마 선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준용 변호사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 이슈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